일단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이 띄운 이 네. 개혁안에 대해서 그리고 네. 그중 하나인 네. 이제 당무감사 네.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총을 딱 취소하고 바로 네. 당무감사 하겠다 선언을 네네. 하고 시작을 했던 걸로 네네. 기억을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정당 내에서의 분위기도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5가지 세진책을 들고 나왔을 당시에 네. 김용태 위원장 뒤에 김문수가 있냐, 한동훈이 있냐, 하다못해 이준석이 있냐라고 의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죠.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 측에 있던 사람들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그렇게 무시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선거 과정에 있었던 경선 과정에 당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한 순간부터 네. 김재원, 김문수 후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당의 혼란을 가중한다면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당무감사를 하게 되면은 그 칼끝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단일화를 하겠다고 했던 김문수 후보부터 시작이 되는 어떤 그렇죠. 문제가 거기서부터 유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들썩이는 것이 굉장히 싫은 거죠. 사실은 원래는 이 문제에서 자기들이 5월 10일 날 불법 후보 바꿔치기에 대해서 네. 자기들이 먼저 이거 잘못이라고 그 문제를 거론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당무감사에 대해 거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어떤 적극적인 어떤 뭔가가 있었지 않았냐 하는 의구심을 더 만들어내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얼핏 보면 본인이 후보 자격을 당할 뻔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나는 이거 빨리 좀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안 해. 그렇죠. 그죠? 정상적이라면은 안 해. 너희들이 5월 10일 날 후보 바꿔치기 하는 바람에 내 지지율 10%가 날아가서 내가 떨어졌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도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그렇죠. 대선 운동도 한 일주일 못했죠. 늦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들리는 얘기로는 사실 유세차라든지 어떤 옷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맞아요. 한덕수라는 이름을 세계가 폐기했다는 소리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김재원 비서실장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뭔가 현수막 하나 바꾸자 하는데도 이틀 3일 걸렸다. 그래서 자기가 국장들 불러놔놓고 책임 묻겠다고 난리를 쳐서 그래서 당직자들이 그때부터 말을 들었다 하고 본인 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선거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렇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에 대해서 듣고 가겠다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내용이 있다는 거죠. 네. 저 이 의원님 여기서 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사건의 전말은 제가 오늘 물의 정치한다 했는데 굉장히 어종이 굉장히 지금 독합니다. 물회가 지금 막회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물에 둘이 뭉치를 못 넘어가요. 뉴스 엔진에는 둘이 네. 뭉치를 못 넘어가. 근데 이게 보면은 당무감사, 이 감사라는 말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감사가 마치 복수하고 단죄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복수 드라마가 아니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성장 드라마인데 이게 감사란 말 속에서 우리가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정확히 보면은 당시에 왜 그런 선택을 했으며 그리고 어떤 과정 속에서 지도부는 어떻게 판단을 했고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판단을 했으며 당시 그리고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서 우리가 1년 뒤, 3년 뒤, 5년 뒤 선거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어떻게 정비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실 정리는 필요해요. 그게 어떤 누군가를 정리하고 누군가를 단죄하는 게 아니라 정비하고 성장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좀 필요합니다. 당에서. 우리 지금 백서 얘기도 하나 안 나오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어떤 우리 대선 패배의 원인을 진단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누가 당사자들이 반대를 해도 필요한 부분이 합니다. 자, 이 점에서 내가 오 작가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 당무감사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첫 번째 누가 당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가장 피해가 생길 것 같습니까? 저는 그보다 이 당무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내가 지배적이더라고요. 그 다음 문제를 내가 그 질문을 따라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 먼저. 자,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큰 피해자를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을 이어가고 싶어서 했는데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거짓말쟁이 김문수가 되는 거. 김문수가 거짓말쟁이 했다는 거. 그리고 당을 가지고 농락했다는 거. 두 번째 가장 큰 피해자는
그러니까 피해자라기보다는 타격을 받는 사람 타격을 거죠? 받는 네. 타격을 받는 사람. 네. 그러니까 이 그 당무감사가 두 번째는 있을 때 타격을 우리가 받는 사람. 김재원. 음. 이거 해가지고 김문수가 당 대표가 안 되면 대구시장 날아가는 우리 김재원 경북도지사가 됐네. 김재원. 세 번째는 건성동. 이 세 사람들이 가장 뭐죠? 타격을 입을 거다. 피해를 입을 거다. 자, 그럼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이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세력을 가지고 있고. 안될 것이다. 자, 세력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진행이 되겠느냐. 이제 그 다음 질문을 이렇게 가고 싶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당무감사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조사받은 사람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한 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조사받으러 오라고 부르면은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가고 개기고 나 말고 딴 사람 조사하라고 그러고 이런 소리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당에서는 불러서 강제로 조사를 아무 권한이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난 안 가겠다 하고서는 그냥 우기면 그만인 건 그런 겁니까? 그 뭐 정당의 어떤 나도 그 점 물어보. 정당에서 하는 일들이라는 게 뭐 강제성은 없어요. 모든 게 강제성은 없고 그래서 뭐 안 가면 안 간다, 가면 간다, 뭐 이런 뭐 공식적인 구분보다 이게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는다고 이걸 그래 당무감사를 안 했어.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우리 지지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뭐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 행위라는 것은 강제력은 없지만 해야 되는 행위라면은 조기에 빨리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거기서 하나만 또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권력 가진 당사자들이 당무감사 대상이 되면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 당원 당규나 이렇게 손을 봐서 당무감사 대상자들이 출두를 안 하게 되면 그 다음 공천을 안 준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감사에 대한 책임이 있지. 그죠? 내 나오기 싫으면 나오고, 뭐, 아까 얘기대로 그 말이고, 이러면 그게 뭐, 당무감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아마 제가 볼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공천심사 때 충분히 반영될 거라고. 아니, 그렇게, 그건 뭐, 아는데 그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게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당무감사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응해야 된다. 그런 것이 지켜져야지 주권 당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권 당원들이. 우리가 주인인데 주인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뭘 잘못했는지.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김문수 전 후보에게 당무감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니까 김문수 후보가 당무감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대여 투쟁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도 이어서 가도록 하고요. 말씀 나누는 순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우리 상수 박상수 변호사님이 오셔서 인사를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오시면 또 그거 해야 되잖아요. 아, 뭐요? 상수 박상수. 문경상주 박상수. 실수를 안 했더니. 까먹은 거예요? 지금 우리 문경상주 나온다고 지금 난린데. 상수 박상수. 상수나무 박상수. 문경상주 박상수. 상주 똑같 빠져. 항상 느끼는 건데 작가님이 항상 어떻게 할 줄 모르셔. 아니 근데 우리 타카 아저씨 한 주 안 했다고 까먹은 적 막 뭐라니까. 본인도 상주꽃감 지금 까먹어가지고 문경상주 난리 났어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저는 자 여러분. 네. 이민자 교체 대상인 줄 아시죠? 여러분. 상수리나무 우리 박상수 변호사가 함께하는 여기는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띠끼 타카 쇼. 네. 제가 했습니다 오늘. 누가 해도 됩니다. 네, 인사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인 것 같아요. 2주 만이라서. 2주 만이죠. 그죠? 네, 지난주 저희가 쉬었어요. 네, 저 그래서 지난주 쉰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혹시 주말은 이제 안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돼. 그렇진 않아요. 네, 안 돼. 네. 문경상주 때문에 못 합니다. 네. 오늘 빨간 옷 입고 오신 게 월드컵 11번째. 아니,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제가 옷 입은 것은 국힘의 지지율이 너무 무너지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 당원이나 또 보수의 지지자들이 가슴 아파할 것에가 저라도 힘을 좀 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네. 네. 아니 근데 두 분은 아세요? 안면이 있으세요? 네네.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네. 네네네. 이제 저희 토요일에 이제 같이 합류하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어색해라. 네네. 지금 분명히 메시지 전달하고 싶은 것은 이제 포항
그 남구 이상이 네네. 신윤들거지 정리하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 우리끼리 알아서 하는 건데 본인 의사하고 네, 관계없어요. 우리 이병훈 위원의 의견이 아니라 네. 타카 아저씨와 저희의 의견이니까. 본인이 나갔어요. 이상희한테 깨졌습니다. 그래 떨어졌어 저번에. 네. 네. 지난번 예선에서. 예. 경선 나갔다 떨어졌었어요. 경선을. 네. 이 정도로 인지도가 없어요. 대통령의 안 돼. 당실에 있다 떨어져가지고. 아니요. 저 인지도가 없는 게 아니라 저 경선 얘기는 보통들 잘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눈치 없이. 우리는 보통 경선 얘기는 정말. 했다는 사실 자체도 그냥 서로 모르는 척 해주는 것이. 그렇구나. 뉴스 엔진의 중도 세력으로서. 네. 네, 우리 중도 패널로 나왔습니다. 눈치가 없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 나누던 게 지금 당무감사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후보 교체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김문수 후보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무에 대해서 좀 피하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요거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변호사님? 오자마자 질문 바로 들어가요. 네. 제가 요 흐름의 변화가 왜 그런가를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이분들이. 왜냐면은 저는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뒤에는 분명히 김문수 후보 측이 있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후보 교체에 대한 당무감사라던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후보 교체 당무감사에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게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시키는데 앞으로 우리가 무효화시킨 다음에 3년간 탄핵 찬반에 대한 이야기를 입에 올리면 해당 행위로 간주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탄핵 찬성을 해왔던 너희 친한개들 앞으로 탄핵 가지고 개헌 막았다는 거 가지고 세일즈 하지 마 이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김용태 비대위원장 뒤에는 반드시 김문수 후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김문수 후보 쪽에서 지금 오히려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온 거지 않습니까? 후보 단일화 당무감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배후에는 김문수 후보가 없는 것이냐. 저는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완전히 이제 독립된 이제 상황으로 놓였다고 보기 때문에 응원해주는 차원에서 오늘 아침 방송까지는 그래서 정말 이제 배우가 없이 스스로의 뜻으로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이제 거기는 이제 민주당 패널도 오고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끼리 있는 방송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속마음 나옵니다. 속마음을 알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진솔한 얘기. 진솔한 그렇죠. 진정한 분석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바로 몇 시간 전에 얘기를 하고 왔는데 바로 몇 시간 전에 아침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왔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 우리가 이거 꼭 실현해야 되고 지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고물 같아요 정말.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힘을 실어줬지만 김문수 후보가 왜 갑자기 이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한동훈 대표님 쪽에 그 스피커들 저를 포함하여 뭐 윤희석 대변인이라던가 그 다음에 신지호 의원, 박정아 의원 뭐 일관된 메시지가 지금 좀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가 조금 그렇게 권하지 않고 있다. 대표님께 권하지 않고 있다. 요 일관된 메시지를 저희가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나가니까 이제 저쪽의 입장에서 이제 반 한동훈 단결의 에너지가 약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싸움이 시작돼 버렸어요. 그게 지금 이제 보면은 김문수 후보 쪽이라고는 이제는 얘기하기는 아직은 뭐 그렇게 딱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누구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무감사를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비대위원들이랑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당무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찐윤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후보 단일화 약속 깬 것부터 당무감사하자. 김문수 후보부터 당무감사하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한동훈 대표 쪽이 이제 우리 쪽이 조금 이렇게 혁신적인 이야기를 하고 개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찐윤과 우리가 싸우는 구도를 만들고 이미 언론사들에서 다 그렇게 했거든요. 친윤 대 친한 싸움이라고. 그러니까 그 구도를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막 드라이브가 돼서 찐윤의 욕은 우리 친한이 다 먹도록 한 다음에 아마 마지막 스텝 정도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 모든 걸 용서하고 우리는 하나로가 돼서 반한으로 뭉치자 이렇게 하면서 당대표까지 가져가는 아마 그 그림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약간 지금
당대표 이런 거에서 스탑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찐윤들 머릿속으로 이제 머리가 이제 돌아가다 보니 계산 돌리는구나. 네, 한동훈도 싫고 김문수도 싫은데 한동훈보다 김문수가 덜 싫으니까 김문수에 조금 이렇게 있던 거에서 한동훈이 안 나온다 그러면 김문수도 싫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싫어요, 지금. 세상 모든 일이 싫은 사람들이거든. 지금, 자기들이 뭘 원하는지도 사실은 잘 몰라. 제가 그래서 이거를, 재밌네. 네, 페북에 이해했어. 제가 썼어요. 시장 바닥에 누워서 우는 애들 같다. 지금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다 싫은 거야. 더위도 싫고, 먹는 것도 싫고, 자는 것도 싫고, 그냥 아기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체불명의 울음을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그래서 짜증이 막 나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절대 반지가 손에 끼워져 있다가 사라졌는데, 그 다음 숙주가 없는데, 김문수 후보도 숙주로 삼기에는 뭔가 좀 그렇고, 한동훈 대표는 너무 싫고.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짜증이 막 발산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렇게 둘이 싸우도록 하고 내가 중간에서 이렇게 하면서 과실만 하려다가 이게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일단 이 사람들을, 찐윤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다독여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좀 그림이지, 네, 갑자기 이제, 당무감사 필요 없다. 나는 너희 편이야. 나는 우리 그 찐윤이랑 같이 할 수 있어. 이러는 이제 제스처를 보이는 거죠. 저는 지금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그 모든 그 개파들에서 처음 깃발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깃발 들고 나가다가 정치적으로, 뭔가 이게 과격하다는 평가를 받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고립되고, 버림받는, 네. 그러한 포지션에 네, 그 역할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다.